3월 1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명예의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20여 년 전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숨진 6명의 소방관을 기리는 취지인데 서울시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명예의 도로를 지정한 건 처음입니다. 첫 소식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3월 소방관 6명이 순직한 서울 홍제동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방화복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서울시는 순직 23주기를 맞아 홍제동 일대를 소방영웅길 명예도로로 지정했습니다. 소방영웅길은 홍제역부터 고은초등학교까지 382m 구간에 조성됐습니다. 숨진 6소방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신들께서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 소방관을 대표하며 국민의 영웅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관련 인물의 사회원 신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지나는 수많은 시민들이 여섯 소방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3년 전 경기 평택에서 소방관 이병곤 길이 첫 소방관 명예도로로 지정됐고 지난해 울산에서는 소방관 노명래길이 만들어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목욕 문화까지 바뀌며 사랑방 역할을 하던 동네 목욕탕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0곳이 없어졌고 아직 운영 중인 오래된 목욕탕들은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문을 연 지 37년 된 한 동네 목욕탕. 이발소부터 구두방까지 1980년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랑방 같았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텅 비어있기 일쑤입니다. 와서 농담도 오고 아주 좋죠. 커피도 한 잔씩 오고. 근데 지금은 누구 오고 이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때 일주일 동안 600여 명이 다녀갔던 이 목욕탕에는 현재는 200여 명으로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점차 동네를 떠나가고 코로나19 여파로 목욕 문화조차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욕 문화,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안 오다 보니까 자기 몸에 이제 다 배부른 거예요.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목욕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먼 거리까지 나가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불편 안 하고서 새벽부터 가죠. 시정차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모여가고 또. 전남 지역에서만 전체 196개 면 지역 가운데 55개 면에 공중 목욕탕이 아예 없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됐지만 강사와 공간 부족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화천군은 자치단체론 처음으로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아이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You like sports? 아이들이 영어나 우리말로 답변하자 영어로 답변을 유도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교육적인 부분이 시골과 도시랑 차별이 없게끔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리기와 바이올린, 실내 테니스와 댄스 등도 별도 비용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특별히 나가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돌봄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216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지난 4일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화천 커뮤니티 센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시설부터 돌봄교실과 학습시설까지 다양한 공간이 운영됩니다. 1, 2학년 어린이 80여 명이 6개 학급으로 나뉘어 돌봄을 받는데 각 반은 2명이 담임을 맡습니다. 저녁 7시까지 돌봄을 받은 학생들은 셔틀버스로 안전하게 귀가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돌봄센터를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평일 저녁은 물론 휴일에도 아픈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울산에도 생겼습니다. 제도 도입 10년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다는 오명도 떨치게 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입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가 진료를 받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줄서기가 일상이다 보니 부모들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과가 문을 닫고 난 이후에 아플 때가 많아가지고 한 번은 애가 아파가지고 양산까지 소아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울산에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도 도입 10년간 전국에 70여 곳이 지정됐지만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하고 또 쉽게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1호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은 저녁 9시, 휴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인근 약국도 협력업체로 지정돼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엽니다. 울주군 1호 병원으로 시작해서 5개국은 모두 달빛 어린이병원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울산 내 유일한 소아응급실은 정원 미달로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진 수급을 위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 왕릉 복원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 철거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새 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이 지역 7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비 2천억 원을 들여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공모 대상은 5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인데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양주, 동두천, 그리고 인천 서구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 태릉과 인접 지역인 동두천과 양주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큰 규모의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11만 제곱미터의 100% CU지로 스케이트 인구의 70%가 형성되어 있는 태릉에서 가장 가까운 후보지입니다. 김포시와 인천 서구는 공항 접근성을 내세워 빙상 스포츠 국제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의 인접성뿐 아니라 대도시 권역과의 접근성이 좋고 높은 수준의 빙상 꿈나무 집중 육성과 강원도에서는 철원과 원주, 춘천 등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동계올림픽을 치러낸 경험과 인프라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이 있는 강릉 평창과 연계하여 동계 스포츠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7개 지자체는 저마다 빙상 꿈나무와 선수단 등 유망주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체육회는 4월쯤 후보지를 선정한 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경시는 올해 중부 내륙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개선되는 교통 상황을 발판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현국 문경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년 2개월 정도 만에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예, 그 중부 내륙선 문경역이 이제 올해 개통을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수도권 접근이 이제 드디어 쉬워지는 건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금년 10월 말에 이제 개통을 됩니다. 예.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걱정도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 뭐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또는 지역의 상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또 빨대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됩니다. 교통이 편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판교에서 이 충주를 거쳐서 문경으로 연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수서 부발로 해서 개통이 될 예정이고 문경은 예로부터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중심이고 이 한양까지 선비들이 올라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혹시 영남이라는 고개가
문경세제라는 거 아세요? 그 문경세제 남쪽을 우리가 경상도 영남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국토의 중심이고 문경에서는 전국을 2시간권의 모든 지역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 고속철도 개통은 문경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예. 문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방 소멸도 막아야 되는데 이 대학 캠퍼스 유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 숭실대 문경 캠퍼스 비롯해 현재 유치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동안 그 지역이 이제 인구 소멸 때문에 예. 걱정되고 거기에 문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문경에서 한 해 태어난 인구가 210명입니다. 사망은 962명입니다. 출생과 사망에서 무려 700명이 감소되고 이것은 인구 소멸을 피부로 와닿는 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것이 숭실대, 문경대 통합에 대한 문제였고 그동안 실무 준비를 해서 지난 2월 19일 날 예. MOU를 그 이철우 지사님까지 모셔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문경에는 국군 체육부대가 있고 예.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 위에 송파에 있는 한국체육대학을 문경으로 유치한다면은 문경이 이 폐강 이후에 체육도시로서 새로운 어떻든 발판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체육대학 유치에도 뛰어들었는데 아직은 그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실무적인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치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신 거고 조금 전에 문경세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도 물론 가봤습니다. 네네. 이곳 이외에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광산이 이제 문을 닫고 난 예. 다음에 대체 산업으로 저희가 구상한 것이 바로 관광 분야입니다. 그런데 관광에는 이제 그동안은 문경세제라든가 자연의 풍광을 이용한 관광을 했는데 지난해 그 용역에 의하면은 문경세제라를 포함해서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5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평균 체류 시간이 4시간. 또 1인당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3,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현재 문경 관광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 상품이 없던 것이 문제구나 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문경세제 주월산 인근에 그 케이블카 설치를 준비를 했고 준비가 잘 되고 지난 연말에 환경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0일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이번 이 케이블카가 단순한 어떤 지역 관광을 위한 케이블카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하늘길이라든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한 중국의 장각에 가보셨습니까? 장각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잔도도 있고 한데 또 뭐 스위스에 가면 융프라우 또 뭐 베트남에도 가면 이렇게 다나힐 골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케이블카의 역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볼린의 습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는데 네네. 앞으로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우리 돌린의 습지는 다른 기존의 습지와 달리 내륙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돌린해라는 것이 물이 잘 고이지 않는데 문경의 돌린해 습지는 물도 고이면서 생태학적, 지질학적으로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생물 다양성도 900종 이송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태 관광까지 연결해서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서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게 꽃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주변에 그 이 기존의 문경 세대 관광과 연계해서 새로운 문경의 그 뭐랄까 관광 상품으로 자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 주시면은 애기들하고 같이 오면은 큰 교육적 효과도 있고 또 자연의 풍광도 아름답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문경시 이야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미자가 또 특산물로 유명한데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이게 농업 부분, 농촌 부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과당 경쟁에 의한 결국 이게 가격의 하락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농촌 고령화 따라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이 품목을 정해야 되는데, 문경은 잘 아시지만 가몽사과, 그다음에 오미자, 그다음에 약돌, 한우 세 가지 품목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만큼의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농촌 인력의 문제는 외국 근로자, 계절 근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근로자의 경우 이제 숙소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한 효과를 거실 수 있고 앞으로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문경 농업의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경시장 임기가 2년 좀 더 넘게 남았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문경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문경이 그동안 광산에서 이후에 이 관광과 체육으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문경 시민들이 행복하고 앞으로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님도 많이 관심 갖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경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현국 문경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